예, 뇌물개는 그 표지판하고 무덤 주인하고도 그러니까 안 맞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 야, 맨 처음에 찍었던 그 애정왕 능이 예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이제 태종 무열왕릉인데 예 무열왕릉 이런 거는 이제 잘 맞죠. 사실 태종이라는 묘도 당나라에서 쓰지 말라 그랬는데 계기다가 계속 안 쓰, 계속 썼죠. 계기다가 예, 그냥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꾸 힘이 세지니까 신라가 힘이 세지니까 그냥 패스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처음 들어본다. 예, 그 신라 그런 낭도 있었냐?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뇌물개일 가능성이 예.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미축에 이어 무열계 한국판 노예왕조 재등장 경주이씨 조에 이어 이번엔 안동김씨 조의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예. 그 흔히 경주하면 무열왕릉과 김유신릉을 떠올리는데요. 예, 김유신릉은 경덕왕릉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무열왕릉은 진짜라고 합니다. 예, 고 이근직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예, 본편은 그 흉노가 노예를 뜻함에 차관에 제작된 영상임을 앞서서 밝히고요. 예, 김일제 예, 말을 기르는 노예였죠. 경주이씨 석씨는 이제 외색이 짙다는 둥 외놈이라는 둥 소리 신경 쓰지 말고 예, 커밍아웃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디 사루국이던 이씨 석씨조는 기림이사금 때 신라로 국명을 바꿉니다. 예, 유래왕은 마지막 사루국 국왕이고요. 신라 초대왕은 이제 기림이사금이자 예. 그리고 이제 흐레왕을 끝으로 뇌물계로 넘어가는데 이 능 뒤에 예, 저기 뒤에 4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맨 위에서부터 그 버풍왕, 버풍왕비, 진평왕, 진지왕이라고 합니다. 약간 진지왕은 그 앞서 그, 그 애정왕 때 예, 얘기했었죠. 다뤘었고요. 근데 이 이씨 석시조에서 특이한 점은 예, 뇌물계 김씨계 즉 모용씨 역사에서 같이 중간에 알찌개의 찬탈이 있다는 점이고요. 예, 미추이사금이죠. 이 사람들 기습 때문에 이씨 석시조는 꺾이죠. 해서 유래 때 유령 때 비실비실 되자 기림 때 안되겠다 하고 새나라로 국명을 개칭하는데 그게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는 뇌물계 선비족 모용씨 역사에서도 기습을 예, 받는 게 나오죠. 이번엔 1대왕으로 한대왕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중대 무열계의 역습입니다. 예, 박정희와 김유신을 보세요. 정치군인이죠. 반면에 이순신과 김반경은 순수군인입니다.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박정희, 김유신 넷 중에 이순신도 유명하죠. 김학령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고요. 이거는 또 교종, 선종 차이기도 합니다. 예. 예, 당연히 무열계가 교종이죠. 예, 성골이 주춤하니까 체제 위기 순간에 이제 무열계 흉노 김씨, 뭐 흉노 김씨인가, 뭐 한국계 김씨인가, 예, 그냥 김일제 당시 차는 게 후손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그냥 차했다 그러면 한국계고, 예, 실제 뭐 김일제 자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흉노 그래도 이제 노예. 일단은 둘로 분리 봅시다. 알제기에 이어서 일제기통, 예, 김일제계통의 역습인데요. 히말라야 너머 역사로 치면은 맘루크 노예조랄까. 예, 이시석 시조로 치면은 노예이자 사위가 다스려 이제 노예 왕조입니다. 이 노예 왕조 술탄이 왜 노예 왕조냐? 노예 출신이라 노예 왕조로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극 같은 경우도 그 무신 정권 고려 예, 김준이 있었죠. 김준. 예, 김주혁 씨가 열연을 하였는데 김준도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극에서 김방경 역할까지 본인이 그냥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김방경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안동김 씨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근데 그것도 고대 정치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한민족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예. 그래도 예, 사실은 사실대로 다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다루지 않은 게 되겠네요. 무궁화 표시 예, 한민족. 그래서 이 미추이사금이나 무열계의 특징은 뭐냐?
권력욕이 강하다. 그리고 독재군주제를 강화한다. 예, 그런 점입니다. 뇌물지증 버풍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왕권은 약했습니다. 수상은 상대등이고요. 근데 이 성골체제가 흔들리죠. 이시적 석시조 종래원 체제에 알지 이 미축의 역습으로 사로국이 흔들렸듯이, 이 뇌물계의 경우는 사로신라가 흔들렸듯이, 이 뇌물계의 경우에는 이제 판이 더 커지는데요. 이 성골체제가 흔들리니까 틈을 타서 무열계 김씨가 낍니다. 해서 8대 126년을 해먹고 한국판 노예왕조 등장인데요. 기존의 전통적 성골체제가 흔들림에 그 고결한 선비, 왕족 진골이 아니라 흉노, 노예 진골이 끼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로 감추려고 해도 결국엔 뾰롱 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데, 이 무열계 김씨 특징이 왕권이 강하고 수성이 상대등이 아니라 시중, 중시로 바뀐 것입니다. 보신 모드 모형시에서 영달 모드 흉노족 또는 한국계, 예, 모르겠어요. 알찌개와 예, 그 미추개라고 해야겠죠. 알찌도 전설상 인물 뭐 이러니까 말이 있으니까 미추개와 무열계 같은 종족이냐? 그래서 영달 모드로 바뀌었다. 뭐 흉노족이든 한국계든 예, 바뀌었다. 결국에는 하대 때 다시 뇌물계로 바뀌죠. 왕권은 다시 약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왕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예, 수상도 상대등으로 원이 취하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사에서 이 경주 이씨 석씨, 일본 하타시 풍기진씨, 이 아리안 왕조와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 스키타이 선비족 모형시조는 이 알찌개, 이 미축의 무열계 쪽 역습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낚인다는 말이야. 예, 신라는 경상도 왕조죠. 호남 좌파 역공도 조심해야겠고요. 경주 김씨와 박씨 족보는 16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들 박씨 경주 김씨 족보는 조선 중후기 때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요. 기존 양반들은 타격을 입게 되니 민중사관의 역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친노, 친문, 삼김, 민주화 모두 여기 라인이죠. 김영삼도 좌파고요. 박정희 입장에서 좌파죠. 그리고 박정희는 이승만 입장에서 좌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고종 입장에서 좌파가 되겠습니다. 예, 예, 양녕대군파, 예, 고종이 정통이죠. 그 지지진한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서 한반도 퓨리뷰 이미지에 예, 전주희 씨가 경주 김씨보다 아래쪽인 이유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적 제도는 어디에 적용돼야 할 것인가? 예,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죠. 예, 삼성왕국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 이 노동자들 역공을 조심하셔야겠고요. 예, 이재용 씨 자꾸 도망 다니시는데 이 삼성 이가 클랜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 예,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 총수는 쭉 가죠. 여지 그뿐입니까? 예, 여차하면 한국을 뜰 수도 있죠. 예, 삼성이가 이 기업 총수들 간 현대판 종래원 체제 비상이라도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무열왕은 이 한국사에서는 그 자랑이 아니라 예, 치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냥 고구려로 통일을 하지 그랬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나라 말도 안 들었죠. 예, 문제 삼고 철회를 요구했어요, 당나라에서. 근데 끝까지 개기는데요. 이 태종이라는 묘호는 탁발선비계, 예, 모용선비가 이제 신라 뇌물계라면 탁발선비, 당나라는 탁발선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탁발선비계, 예, 탁발선비계. 당나라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예, 성도강 때는 꼬리를 내리고 12지신상은 거세되고 모가지 날아가고요. 예, 10개 모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윤기라는 이름이 당현종과 같다고 해서 바꾸죠. 아무튼 그 무열계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해공왕 때 최종 끝났는데요. 그 선덕 왕릉을 언급한 건 현재까지 확정된 게 그 7기 뿐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건직 교수 말이죠. 무열계 시대 종막으로 양반 체제는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예, 무열왕은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거를 뭐 흉노기 한국 어쨌든 그
신라가 이게 통일한 게 잘 된 것인가? 그러니까 내물게 빼고요. 그냥 딱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예, 잘 된 것이냐?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노비 출신도 왕이 될 수 있다. 예, 대통령제가 그렇잖아요. 예, 당장 문재인 보세요. 예, 양반도 돈 없는 양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 이후에 힘을 잃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서는 박씨나 경주 김씨나 김해 김씨 일족이 안동 김씨, 경주이 씨, 전주이 씨족을 이긴 게 됩니다. 예, 본편 시리즈 마지막은 이제 그 호남에서 군산 동국사와 소록도 신사, 그러니까 전주이 씨 편으로 마치게 되죠. 아무튼 그 힘을 잃었어도 양반은 양반이다. 당장 제 증조 할아버지만 봐도 이제 곤방대 물고 땅땅 재털고 예, 다니셨죠. 예, 양반들 후손은 현재까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다만 이제 돈이 있냐 없냐 그 문제죠. 시족 혈족 문제가 이제 돈 있냐 없느냐로 이게 그 기준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 격변의 근대 시대에서 안동 김씨와 경주 씨는 갈리죠. 경주 씨는 삼성 이가를 배출하죠. 하지만 안동 김씨는 그러지 못했어요. 신안동 집권 이후에 김구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오는데 물론 그 이승만에 의해서 제압되죠. 신안동 김씨와 구안동의 2008가 몰락한 거죠. 거품이 빠지고 다시 제약공파만 남게 된 겁니다. 원위치화된 것이고요. 안동 김씨 거품도 빠지고 해서 경제는 경주씨, 정치는 전주씨. 근데 MB 탄생 이후에 정계도 경주이씨가 잡습니다. 경주이씨 일원화로 가는 건가요? 오늘날까지도 인물을 배출하는데요. 불경기 추세 맞게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배출하네. 이 입장에서 사실 제가 말했지만 이제 경주이씨는 모계를 봐야 된다. 해서 실제 경주신이 아니냐, 그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죠. 예, 루터란 입장에서도 예, 족보라는 허황된 시나 쫓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냥 이씨라고, 그냥 이씨. 예, 아무튼 그 신라 태조 한왕이 석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 예, 더 받침이, 더 이씨 쪽을 밀어주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가고. 그래서 박혁거세나 기말제라는 말은 쑥 들어갔다. 신라 태조는 경주이씨, 조선 태조는 전주이씨,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게 되겠습니다. 발해야 화산 폭발로 남한 케이스니까 북방 진입 루트가 끊어졌다는 것을 백두산 화산 폭발로 알 수가 있고요. 예, 중국도 타격을 입죠. 예, 유대인 중심지가 카이팽에서 샹하이로 바뀌게 되고요. 그 후에 그 일본 메이지기 이전까지 외부 유입 루트는 계속해서 남방 해양 루트가 되고요. 청나라의 변발 광류가 싫어서라도 남방 루트를 고집했을 거라고 보고요.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해 보세요. 당연히 반발이 일지 않겠습니까?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발해는 946년 백두산 대폭발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잦은 폭발들로 뒤숭숭하던 때에 거란의 일격으로 멸망한 국가입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제왕실 주몽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했으리라 짐작 가능하다는 게 굳이 그 온조설화가 아니라도 백제는 고구려왕을 비정통 또는 반계로 취급하고 주몽을 태제로 높였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힘겨루기 같아. 실제 조상이냐 아니냐 보다 그냥 우리는 이 자손이다, 우리는 여산이다. 어쩌면은 무열왕도 그냥 우린 김일제, 근데 김일제가 좋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고 보면은 진짜 김일제 후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 그냥 그렇게 풍조가 있었다. 근데 왜 굳이 김일제였을까? 큰 그런 대단한 영웅호걸 이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제 입장, 제 문중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예.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문중사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역사 입장에서. 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남부의 부분은 전주시 문중사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근데 부여족도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씨, 예, 부여씨가 끊어졌으니까 이것도 전주시 문중사에서 해결날 부분이 아니네요. 예, 그 독일 루터 때는 그렇게 말했나? 상관없잖아요. 예, 족보는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 예.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정신을 이제 조선이 이은 거죠. 통칭하면 한국은 그냥 안동 김씨, 경주이씨, 전주이씨 역사입니다.
예, 무효랑릉은 박씨, 김혜김씨, 경주이씨도 언제든지 이렇게 판을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무료 입장이고요. 내일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예, 오실 분은 예,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을 예, 촬영하는 것으로 예, 다음 편은 이제 성도강릉 예, 오늘 마지막 영상 촬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